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험이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선지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1번 선지 정답인 이유만 살펴볼게요. 자, 가 봅니다. 가를 보면은 보세요. 길을 갔죠. 길을 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인 경험도 한 거죠. 봤습니다. 뭘요? 외딴집 한 채를요. 됐죠?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길을 가다가 집 한 채를 보았다. 맞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게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죠? 외딴집 한 채는 곧 뭐야? 피페이지는 한국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주제의식. 그렇잖아요. 연결되죠? 그 다음에 나로 갑니다. 지원님, 초반부터 이렇게 끄덕거리면 어떡합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는 지금 뿅뿅 지구오락실에서 그렇게 맹활약하고 있는데 지원님도 수업시간에 활약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나 봅니다. 나는 여기 보니까 압천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물가에서 압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그 냇가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무슨 천? 탄천. 그래요. 분당에는 탄천이 있고 서울에는 청계천이 청계천. 그때 그 천자야. 그 압천. 여기 이제 오사카 있어요. 당신들 오사카 하나 해볼래요? 오사카의 교토. 교토에 가보면은 교토의 중심가에 시청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널찍한 개천이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탄천보다 조금 더 클려나? 비슷해. 비슷한 크기야. 그 압천이 그 압천. 이거 일본에 있는 거 일본. 일본 유학 시절에 이 압천. 이 정지용 선생이 압천에 시를 왜 썼느냐? 이 압천이라는 제목의 시를 왜 썼느냐? 이 오리네. 오리 앞자에다가 네 천자야. 오리 개천 이런 뜻이에요. 오리네라는 뜻이거든요. 압천이라는 게 오리 앞자야 이거. 근데 여기 이제 교토의 그 대학 중에서 그 윤동주 선생도 이 대학 출신이고 정지용 선생도 이 대학 출신이고 그 동지사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토의 동지사 대학. 한자 바로 부르는 동지사. 일본어 바로 부르는 도시샤 대학, 동지사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 코앞에 있어요. 이 압천이라는 데가. 그래서 압천이라는 시를 지은 거거든요. 당연히 일본 땅에서 조선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관한 시겠지. 라는 걸 뭘 보고 알아? 압천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가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적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막 해가 지는 걸 보고 새들이 우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구체적 경험 많이 틀리니 맞죠? 구체적 경험. 주제의식인 향수와 연결이 되죠.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장. 다도 역시 마찬가지. 중간에 보면은 자기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하동에 있을 때라는 하동이라는 공간에 갔던 개인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근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더럽다 퇴퇴 침 뱉는 걸 보고 보이지 않는 근원을 찾아서 문제 해결해 주었던 주제의식과 관련된, 즉 물의 근원과 관련된 개인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체적 경험을 통해 주제의식 부각 1번 선지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질문이 없었으니까 13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 단축 확 되네요. 꼭 지문 체크해 주시고. 아까 체크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쓱 볼게요. 보니까 4회 같은 경우는 1번, 그 다음에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 14, 15번. 그래서 2, 3, 5, 16. 요 정도 빼고는 다 질문이 있네요. 바람직합니다. 자, 질문 꼭 적으라고 할 때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보기 문제인데요. 요거는 자, 폐가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고, 폐가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집 이런 뜻이죠. 폐허가 된 집. 이게 이제 피폐해진 농촌, 산업화로 인해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하층노인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부정적 현실을 보여준다. 추측성 묘사를 하긴 하는데
어떤 추측성 그 사연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걸 암시를 좀 해주고 있긴 하죠. 자, 그다음 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아까는 폐가였어. 폐가 간이 폐가인데 나는 물가라고 나왔죠. 석양의 물가, 압천이라는 그 대천의 물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향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현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감상이 젖는 것 여기까지. 이향이 무슨 말이야? 이향이 이별한다 고향에서, 이별한다 고향으로부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왔다는 얘기야. 객지 생활 중이다. 이향이라는 게 알겠죠? 이향은 그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이 따로 없어가지고 정답인 이유만 보고 갑니다. 자, 4번. 나는 자 춤을 추어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춤을 추다의 주체가 누구냐? 지원님? 춤을 추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에서 춤을 추는 주체 누구야? 지원님? 우지원님? 나에서 춤을 추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제비가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춤이야? 이거 연철된 거거든. 비마디 춤이야. 비마디 춤. 일제시대의 표기라서 그런 거야. 수능에 나올 때 발표 당시의 표기 체계를 따르는 특징이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오늘날의 표기하고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낯선 게. 비맞이 춤이란 얘기예요. 제비가 하늘에서 붕 날면은 비가 올 징조거든요. 날이 흐리고. 알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비 오기 직전에 제비가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그런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일단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냐? 제비란 건 알 수 있죠. 제비. 오케이? 자, 단순한 배경 묘사인 것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타향살이의 괴로움을 긍정적인 정서로 승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다. 별로 웃긴 거죠. 긍정적인 정서로 승화 XX. 그냥 단순 풍경이에요. 단순 풍경. 비가 오려나 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비맞이 춤이야. 이게 지금 뭐 흥겹다라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무슨 뭐 긍정적인 정서로 승화한다거나 이런 차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다. X. 14번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거를 찾으라는 건데. 자, 다음 넘어가. 이것도 별도의 질문 없이 그저 여러분들이 아무 체크 없기 때문에 정답인 이유만 보겠어요. 자, 다에 내가 한홍이 있을 때는 지금 칠판 봐. 왼쪽 그림 이거야. 작은 셈 문제 해결한 거. 그죠? 찌끄레기들 없앤 거. 이웃 사람들의 무지와 비합리적 추측으로 인해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무지와 비합리적 추측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문제를 해결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무지와 비합리적 추측이라는 말이 어디서 확인되냐? 이것만 보면 되겠어요. 지문으로 갑니다. 무지와 비합리적 추측. 다니까 밑으로 가야겠죠? 여기 보면은 무지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니? 그대로 나와 있죠. 뭐라고요? 알지 못함으로 무지. 그죠? 그다음 억측이라는 말 보이죠? 억측이 무슨 말이에요? 억측. 억장이 무너진다가 아니고요. 억지라는 억지. 억지를 부려서 추측한다. 이해돼요? 자, 근거를 타당하게 드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까 합리야 비합리야 이거?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치에 닿지 않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무지도 확인되고 알지 못함으로 비합리적이다 억측까지 볼 수 있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이런 어휘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 예, 문제였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15번 문제. 역시 별도의 질문 없기 때문에 정답인 이유만 보겠습니다. 자, 1년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이거. 길,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자, 무당개구리와 같은 자, 버림받은 대상에 대한 자, 연민 X 해야 되겠죠. 이 무당개구리는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무당개구리 찾아볼게요. 1년 갑니다. 가의 1년으로 가는 거야. 가의 1년 볼게요.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맨 위로 갑니다. 가에서 자, 보고 있니? 자, 가에서
무단개구리 찾아. 여기 있네. 짙은 글씨로 구분해놨으니까요. 무단개구리. 그냥 단순한 폐가의 일부를 묘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숨는다. 누가 숨어? 무단개구리가 얼른 숨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냐 했더니 물 입기가 퍼런 상태의 쓰지 않는 그 바가지 샘에 자 무단개구리 놈이 얼른 숨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단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폐허가 된 집의 어떤 쓸쓸한 분위기랄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의 어떤 폐허의 느낌을 묘사한 것으로 봐야지 이것 자체가 연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무단개구리 불쌍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연민 X예요.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16번 갑니다. 역시 질문 없기 때문에 정답인 이유만 확인합니다. C로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이것도 8월 평가원 올해 8월 평가원 문제 관련되는 거고요. 자 C로 갑니다. 쥐어짜는 행위에 함축된 자 적극적 거부 X 그 다음 D에서 울음이라는 자, 소극적 수용 X 자 거부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XX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가볼게요. C 쥐어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자 쥐어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찬 모래알 쥐어짜는 찬 사람의 마음이라고 촉각적 이미지를 여기다가 쓰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차단이에요. 차단. 응? 얘가 사람들하고 고향 사람들하고 부모 형제와 같이 살면 따뜻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차가운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쥐어짠다는 얘기는 차가운 마음의 반영이겠죠. 이 행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온기가 없는 상태 애정을 나누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인 거야. 아 괴롭다. 괴로움의 표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괴로움의 표출. 그래서 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이별의 상황에서 쥐어짜라 바시어라 시원치도 않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괴로움과 그런 현실을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는 2억 마일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일본 땅에서 말이죠. 괴로움이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의지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뭐 쥐어짜서 뭐 어쩔 건데. 어떻게 뭐 조선까지 배 타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 그 쥐어짜라가 이제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이게 그러면 수동적인 수용의 의미인 거냐? 어디 있니? 자, 다시 선지로 오셔갖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울음 그쵸? D에서 울음을 찾는 거예요. 앞장이네요. 앞장 맨 끝에 자 울음을 보시면은 이게 소극적 수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수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울음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호르몬 울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뜸부기를 의인화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뜸부기를 의인화한 것이다. 호르몬으로. 그죠? 네. 뜸부기는 새예요. 새를 사람으로 지금 의인화한 건데 자, 울음을 운다라고 했어요. 마치 누구인 것처럼 새가 엄마인 것처럼 울음을 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화자는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 계시는 홀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새의 울음소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뜸부기 호르몬 울음을 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상황을 수용한다 하고 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슬프고 괴롭고 이런 거죠. 괴로움, 화자의 괴로움이 여기에 투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지가 슬프니까 남도 슬퍼 보여, 사물도 슬퍼 보여, 그렇죠? 감정이입의 대상인 거죠. 괴롭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고향이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라고 이제 우리가 좀 연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런 차원인 거지. 뭐 현실을 이별의 상황을 수용한다 할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설 마쳤고요. 다음 마지막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주 속전속결이네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보고 있죠? 17번 문제. 자, 통념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보기 속 내용이 있고요. 이건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오호. 질문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17번 문제는 4번하고 5번을 질문했더라고요. 질문 받은 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자,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다시 한번.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 다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자, 이것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자, 먼저 보기 속에 있는 내용들은 이러저러한 것이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화살표. 요거 뭐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통해 라고 했잖아요. 그 앞부분에 자, 불합리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요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선비가 능력 있는 선비가, 유능한 선비가 비방 속에서 벼슬길에 오르질 못해 불합리한 거고 부조리한 거죠. 이걸 이렇게 꽉 막고 있는 거, 선비를 막고 있는 거, 부조리한 현실이지.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얘가 무능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알아봐주는 임금이 없고 알아봐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직위가 뭐예요? 직위가 친구. 성분은 뭐지? 임금. 능력 있는 임금.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쓰레기라는 얘기에 지금 은근히 지금 디스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임금이 능력 있으면은 이 안목이 있으면은 딱 컨택을 할 건데 픽업을 할 건데 픽업을 못하는 임금이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 현실을. 그리고 이제 여기 비방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간신배들을 연상하게 하는 비방이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특징점이 되겠고요. 자, 선지로 갑니다. 자, 4번하고 5번 질문했는데 정답은 3번인데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 받았으니까요. 자, 글쓴이가 작은 셈에 얽힌 문제를 해결한 개인적 경험에서 얻은 인식이, 자, 이렇게 선비가 성분과 직위에 의해 인재로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 것이다. 자, 볼 수 있겠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선비가 답답하게도, 그죠? 등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지금 비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내가 다 설명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그거. 이 설명은 지금 못 들은 채로 보니까 뭐지? 이랬던 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로 가시면요. 5번 선지도 질문을 하셨는데, 자,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였거든요. 여기에서 강조된 본질적 원리를 간파하는 안목이 뭐예요?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말하는 거죠. 눈. 자, 그럼 어찌 물과 다르겠는가? 자에서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살피겠는가 밑줄, 다르겠는가 밑줄 딱 그어볼게요. 그래서 누가 그걸 살피겠냐 해놓고는 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깨닫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누가 살피겠는가 했는데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물의 원리를 인간상에 적용하는 안목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질문 갑니다. 두 개 문장을 찾을 거야. 두 개 문장을 찾을 겁니다. 해당되는 거 짙은 글씨로 돼 있으니까 찾아가봐. 첫 번째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자, 찾았니? 이미 체크되어 있는 문장 있죠. 내가 하동에 있을 때 바로 두 줄 위야. 찾았니? 내가 하동에 있을 때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줄 더 올라와서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라고 했거든요. 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자, 피디님, 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뭘? 아니, 지금 음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이를 살피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의 원리. 물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 이렇게
그쵸? 땅 속에 있는 물이 있고 땅 위로 솟아난 이후에 물이 있는데 땅 속에 감추어진 물을 그러니까 숨겨진 미미한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드물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자, 그래서 그 다음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필자가 깨달은 거죠. 물의 원리를 심지어 사회에다가 적용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라고 있잖아요. 뭐가요? 이 사람 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재 등용과 관련된 사회적인 원리가 물의 원리와 어떻게 다르겠는가라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은 다 이제 도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이해 가능합니다. 두 문장 사이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목, 이 본질적 원리를 간파하는 안목이 뒤에서 발휘가 되어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정리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3번. 정답이 정답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어디 X 해야 되겠어요, 이거? 특수성에다가 X 딱 하시겠죠. 특수성. 작은 셈에 대한 이웃 사람들과 글쓴이의 반응을 대비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대비라고 했어요. 작은 셈에 대한 이웃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근데 글쓴이는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자연의 이치가 지니는 특수성에 대한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자연의 이치가 지니는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죠. 보편성. 물이라면 다 가진 성질,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보편성이란 말과 특수성이란 말을 구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땅에서는 통하는데 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할지, 응? 산에서는 통하는데 평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할지, 그런 게 특수성이거든요. 딱 거기에만 통하는 거. 그게 아니고 두루 다 통하는 거잖아. 물의 원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특수성이 X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문 속으로 한 번만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문 속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개 물의 성질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1문단 보면은 네 번째 줄 보시면 1문단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잖아. 대개 물의 성질은 이라고 하면서 대개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해야 특수 보편적으로 해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대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설명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편성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면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칠판 보세요. 보기 들어. 이제 보기 들어. 정확하게 손 들어주셔야 돼. 4회 아직 혹시 못 풀었다 손 들어줘야 돼. 지금 들어줘야 돼. 손 들어. 내리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5회를 나눠줄 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못 풀었잖아요. 5회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줘도 또 못 푼 친구들이 또 누적이 될 거 아니야. 있을 수 없고 이번 화요일에 시험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있지만 4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어오시고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지를 5회 시험지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4회를 화요일까지 풀어오고 그거 뭐 다 풀었냐 못 풀었냐 그때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눠드리긴 할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냐 안 하냐는 이건 철저하게 네 자신의 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너를 숟가락질을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밥상을 차려놨잖아. 황정민의 유명한 수상소가 뭐예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놓았다. 이 멘트가 있잖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단 잘 차려놨다. 영화 스텝이야 내가. 니네가 영화의 주인공이거든. 오케이?